워크샵이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알토란처럼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3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? 네, 첫 번째는 보돌리스한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. 경계가 없는, 그죠? 네, 경계가 없는. 이게 워크샵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첨예한 어떤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한 부서가 풀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고객에 대한 어떤 질문, 그 다음에 문제점,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태스크를 할 때는 정말 부서 그 딱지를 다 떼고, 계급장 다 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팀 구성 같은 경우도 각 부서의 전문성을 좀 대표할 수 있으면서도,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부르면 좋을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고할 때 그 사람 들어오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늘 날카롭게 질문하고 엄청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보고할 때 이렇게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 꼭 워크숍에 불러야 됩니다. 그 이질적일수록 좋겠네요. 그렇죠. 부서도. 충돌을 꼭 해야 되는. 그러니까 충돌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꼭 해야 되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의 그 콜센터로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이제 배송 과정에서 뭐 물건 파손이 많이 되고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보죠. 그러면 그게 이제 제품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배송 과정에서 이렇게 직원의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.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블레임할 수 없는 상황인데, 중요한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고객 관점이라고 하면은 고객 관점은 이 동질적인 집단도 고객 관점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희가 포커스가 지금 이질적인 애들끼리 모이는 게 좋다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동질적인 친구들이 모였을 때랑 이질적인 친구들이 모였을 때의 그 아이데이션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? 안 보는 뷰가 보이나요? 네, 뷰가? 그렇죠. 이제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한 그런 이슈에,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각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만 이게 풀리는, 그러니까 기존의 뻔한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막혀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약간 딜레마 상황일 경우에 이런 이질적인 집단이 구성이 돼야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게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그 각 부서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. 비용적 한계점일 수도 있고, 기술적 한계점일 수도 있고, 타임라인적인 그런 한계점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이질적인 집단 입장에서 그거를 공격해가지고 깨야, 그거를 우리가 깰 경우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돌파구가 나오기 때문에. 사실 돌파구가 찾아지기가 어려워요. 네. 네, 웬만하면 그냥 루틴한 사고방식과 시장에서 원래 하던 습성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, 이런 식으로 정말 굳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청나게 군부를 떼서 거기까지 올리게 하는 게 사실 워크숍의 묘미죠. 두 번째는 이제 뭐 세상만사 다 비슷한데 얼마나 준비를 해오느냐가 워크숍의 성패에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. 네. 준비는 2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식의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을지에 대한 정확한 가설을 갖고 간다.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아이데이션 해봐요 이러면 좋은 얘기 하다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뾰족한 주제를 가지고 가설까지 미리 좀 세팅을 해놓고 가서 토론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 준비는 그냥 또 그 현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권 대표께서 설명해 주신 키 스테이크 홀더들이 있단 말이에요, 조직은. 그분들한테는 이 워크숍 담당이 직접 가서 왜 이 주제를 선택했고 어떤 식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미리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면 일단 워크숍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시간을 확 줄여서 진지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반은 쿠킹된 상태에서 워크숍이라는 몰입의 공간으로 몰아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벤치마킹을 잘 사전에 해서 활용하면 맞아요. 워크숍에서 좀 빛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아요.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. 그래서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그때 문제에 봉착했고 어떻게 고민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게 고객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걸 이렇게 면밀하게 좀
그 준비하시는 거가 그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똑같이 저걸 카피한다기보다는 저런 과정으로 고민을 하면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줄 수 있어서 되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모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CEO죠. 네. 워크샵은 조직의 자본과 시간과 역량이 투여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그래서 CEO가 정확한 이 워크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그다음에 이유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지,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향후에 회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다소 강한 어조로 반복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. 워크샵 사전 또는 그 이전의 공지 전체를 걸쳐서. 그리고 참석 대상자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앞서서 정말 첨예한 갈등이 있는 부서에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뭐랄까 키맨이라고 할까요? 예, 정말 어떻게 보면 붙여놓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냐? 고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CEO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. 워크샵은 워크샵만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, 그 아이디어의 하나로 저는 그 진행자 있잖아요. 네. 진행자가 보통 HR이 많이 하죠. HR이나 뭐 그 대기업 같은 경우 기획부서가 따로 있으니까, 네. 뭐 그런 총무 역할을 하는 하거나, 그런, 네. 근데 그 그러니까 주관 부서부터 좀 바꿔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, 네. 어떤 해는 마케팅, 아니면 올해 상반기가 마케팅을 했으면, 하반기는 R&D 파트, 물론 잘 못할 거예요. 네. 하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그 전체를 관장해보는 것이 한번 되면 되게 다 색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. 저는 못 해본 건데, 주관부서 자체를 너무 HR, 또는 아까 말씀하신 총무, 기획 이쪽에서 하니까, 이제 맨날 똑같아.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. 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, 저는 HR 주도로, 했던 워크샵만 수십 개는 그동안 참석하고, 그 진행 태스크포스 팀에 들어가기도 하고,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, 솔직히 말해서, 정말 마음에 드는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러면 이제 HR 부서 전체를 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HR 부서에서 이런 회사 전체의 어떤 비전을 세팅하거나 어떤 중요한 전략적 이슈를 해결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각 부서의 팀워크를 좀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HR 부서 주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웃풋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약간 도덕적으로는 맞는데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나?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진짜 그 문제 자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워크샵이라기보다는 그 계획되어 있는 아젠다 이렇게 쭉 하고 시간 다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 하라 그래가지고 토의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겉도는 훈훈한 좋은 얘기하고 CEO가 워크샵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뭐가 좀 달라져야 될까요? 기존의 가설을 확 깨주는 거예요. 맞아요. 되게 중요해요. 어떤 사업적으로 굉장히 구성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앵글을 확 던진다든지, 아니면 목표 자체가 이렇지만 우리가 외부에 투자를 받거나, 비즈니스에 그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질문, 이런 거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가설을 깨야 되는 약간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근데 점점 이제 비즈니스 문제가 더 깊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도 외부 컨설팅을 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점점 그 앞으로 필요한 문제 해결의 방식은 그 정말 비즈니스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고객을 깊게 이해하는 조직원들을 잘 활용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게 일단은 핵심이고요. 근데 그랬을 때 그들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좀 다른 각도로 기존에 일했던 방식에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잘 웨이크업이 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그 혁신적인 생각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인을 좀 적재적소에 쓰시는 걸 저희는 좀 최상의 어떤 걸 가장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
최상의 방법론이 아닌가, 저의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되게 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내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있는 분이 운영해도 물론 좋지만 저희는 외부의 그 퍼실리테이터를 인바이트하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그 퍼실리테이터의 포지션이 너무 그냥 운영만 잘하고 잘 사회자처럼 진행만 잘한다 그러신 분보다는 이 업에 대해서 기존의 스터디도 좀 돼 있고 또 이 워크숍을 준비하시는 분과의 사전 토론을 통해서 거의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레벨을 가진 분이 네, 그렇죠. 퍼실리테이터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못 끌어내는 상황이 생기죠. 그죠? 네. 퍼실리테이터는 어쨌건 그 사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인터뷰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죠. 그렇죠. 워크숍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토의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이제 실마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감이 잡히게 되면은 그거를 그 정해진 아젠다랑 상관없이 정말 그 이슈 자체를 굉장히 깊게 다시 이렇게 막 파는 그런 유연한 진행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발언을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로 의미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야기해야 되니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한 얘기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실마리를 지금 저 사람이 던진 건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그 실마리가 나왔는데 거기서 그걸 잡아채지 못하면 휘발돼서 보통은 날아가 버리거든요. 그런 좋은 실마리는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서 쭉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냥 퍼실리테이터를 일회용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단의 기획에 있어서의 앞부분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낀 거를 실행을 해야지 이제 뭐 수리 서말이라도 개념법이라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워크숍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저희의 오늘 컨텐츠가 실질적인 현장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